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댓글로 Q&A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로 답변 영상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냥 아는 동생이나 아는 언니가 경험담을 얘기해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아이패드에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거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임용유예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임용유예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다른 사기업에도 있는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무원은 임용유예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공무원의 임용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합격을 하고 발령을 받기 전에 군 복무라던가 아니면 6개월 이상의 질병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임신이나 출산 혹은 학업 혹은 그 외에 또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해서 내 임용을 좀 유예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4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하고 휴학을 1년 동안 하면서 그 사이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합격을 하고도 막학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랑 같은 시기에 시험을 봐서 들어온 친구들 중에 임용유예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실무수습이라는 거를 했더라고요. 실무수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미리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무수습은 실무수습이고 정식 발령은 동일한 날짜에 받았기 때문에 8급으로 승진할 때도 동일한 날짜에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승진상의 진급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고지상의 불이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군 복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용유예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우정사업본부가 워라밸이 잘 지켜져서 선호하는데요. 퇴근 후에 돋보기님이 발레하시는 것처럼 저의 취미를 즐기고 싶은데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우편 창고에서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 퇴근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질 체력이라 걱정이 되네요. 돋보기님 주변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우정사업본부가 꽤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직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9 to 6, 6시 칼퇴 이렇게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어떤 부처나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야근이나 주말 근무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직렬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정사업본부는 굉장히 워라밸이 잘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우정사업본부에 들어오셔서 정말 본부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청으로 가게 되시면 또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창구 업무를 맡게 되신다면 저는 이 6시 칼퇴 워라밸은 굉장히 잘 지켜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야근을 했던 경험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일이 막 터진다거나 야근을 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6시 퇴근 이후에 어떤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배우러 간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자유롭고 워라밸을 거기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에 어떤 사람은 우편 창구에서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 퇴근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저질 체력이라 좀 걱정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우편 창구가 금융 창구에 비해서 몸 쓰는 일이 더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금융창구는 아무래도 이렇게 앉아서 응대를 하면 되는 반면에 우편 창구는 이제 뭔가 택배 같은 거 소포를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포를 접수해서 뭐 직접 상하차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팔레트에 옮겨 실는다던가 이 정도의 움직임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편 창구로 가시게 되면 금융 창구보다는 좀 더 몸을 많이 쓰게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퇴근하고 하루 종일 막 누워만 있을 정도로 몸져 누울 정도로 그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발레를 다녔던 것도 금융창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쉬고 있고요. 우편창구에 있을 때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발레를 다니면서 일하면서 너무 체력을 많이 써서 뭐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너무 무리가 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편 창구에서 일하게 되면은 너무 체력적으로 무리가 많이 가서 운동도 못할 정도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돋볶이님 벌써 4년 차신데 계속 창구에 계시더라고요. 이건 자원에서 계신 건가요? 대략 몇 년 정도 창구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일단 저는 지금 4년째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처럼 행정직 9급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자면 7급을 달기 전까지는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7급을 달게 되면 팀장이라는 직위가 붙게 되고요. 이렇게 팀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된 업무가 창구 업무가 아닌 좀 관리 업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선이 아니라 2선으로 책임자, 관리자 위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9급으로 들어와서 7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7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9급으로 들어와서 7년 정도는 창구 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체국에도 창구 업무 외에 다른 다양한 업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는 지원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원과는 우체국의 행정, 서무 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과에 가게 될 경우에는 서무 업무를 하니까 창구 업무는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실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보험실은 우체국에 속해 있는 FC분들의 업무를 좀 지원해주고 또 관리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험실에 가게 될 경우도 창구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자금실이나 물류실을 가게 되면 당연히 창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8급부터는 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청에 가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공고가 떴을 때 지원을 해서 청에 가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창구 업무에 꽤 잘 맞는 것 같고 또 창구에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창구를 보면서 업무를 익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창구 업무가 너무 안 맞는다면 우체국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길이 있고 또 다양한 업무가 있으니까 너무 창구 업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돋볶이님은 우편과 금융 중 어느 창구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딱 어떤 창구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편, 금융 둘 다 각자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금융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이 4시 반이면 업무가 끝난다는 거예요. 보통 시중은행은 4시에 업무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4시 반까지 업무를 하거든요. 4시 반이 되면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리고 마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느라 못했던 업무도 그때 하고 또 뭐 서류 정리도 하고 뭔가 손님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금융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일해야 한다는 그런 약간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거는 우편 때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편은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금융보단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편 업무는 금융 업무보다는 좀 비교적 간단한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치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은 조금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상대해야 하는 고객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해줘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창구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입사를 하고 한 2년 반 정도 계속 우편 업무를 봤었어요. 근데 금융 업무는 사실 아직 맡은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융 업무는 제가 모르는 게 진짜 많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워낙에 바뀌는 것도 많고 새로 생기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금융 창구에 더 있으면서 금융 업무를 열심히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간 이동은 꼭 5년 후에 가능한 건가요? 전남우정청에서 경북우정청 이런 식의 이동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전남우정청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뭐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경북 쪽으로 가게 돼서 경북우정청으로 청간 이동을 하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에 5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청간 이동은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간 이동이 아니라 연고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고 1년만 지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원에 사는데 용인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은 용인에서 1년간은 일을 하고 1년 뒤에 수원 쪽으로 연고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원 근처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1년만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엑셀을 잘 다루지 못해도 상관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일단 저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엑셀을 잘하면은 분명히 뭐 나쁠 건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전문적인 엑셀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진짜 간단한 함수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우체국 업무 하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우정사업본부 합격을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떤 자격증을 따놓으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미리 막 자격증을 따고 그러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자격증을 따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 따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격증을 따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강의 같은 것도 무료로 다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교재도 주고 그리고 응시를 했을 때 응시료를 내는 경우가 있으면 합격하면 그걸 다시 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내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자격증을 미리 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들어오셔서 그때 따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금융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펀드 자격증을 따놓으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펀드 자격증을 제가 작년에 취득을 했는데요. 그때도 강의료라던가 교재, 응시료 모두 다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어오시기 전부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하면서 자격증 따는데 그렇게 연연해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정사업본부에 안 좋은 글이 종종 보여서 불안한데 이것도 케바케고 우체국 만족하면서 다니는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질문 주신 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케바케라고 생각을 해요. 우정사업본부에 들어와서 나 진짜 너무 안 맞는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비교적 잘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만족하면서 다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본인이 직렬을 선택할 때 좀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방직, 국가직 이렇게 크게 세 부류가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 그때 저는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제 성향에, 그래서 국가직 안에서만 이제 고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국가직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전국구 발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살아도 부산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부산에 살아도 서울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전국구 발령이라는 게 너무 데미지가 큰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우정사업본부를 보니까 아예 지역을 나눠서 처음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경기 남부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남부 안에서만 발령이 나지 막 뚱딴지 같이 갑자기 서울, 부산 이런 데로 발령이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정사업본부에 지원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너무너무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저랑 같이 면접 스터디를 했던 오빠 중에 한 명은 서울 사는데 전라도 광주로 발령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 남부 안에서만 발령이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막 처음에 시험을 준비하고 이럴 때는 붙기만 하면 어디든 가고 싶다. 붙기만 하면은 집에서 멀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막 자취하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잘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시기 전에 진짜 내가 합격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직렬일까? 이거를 잘 고민을 꼭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서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집이랑 가까운 데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9 to 6 이렇게 워라밸 있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 주말 근무나 비상 근무도 거의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조직 내의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상대적인 비교는 해드릴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체국은 진짜 뭔가 좀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되게 좋은 분들이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희 팀장님이나 실장님, 그리고 같이 일하는 주무관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른 조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을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고, 만약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해도 우정사업본부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본청으로 가는 진입 장벽이 높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본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각 지방 우정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저는 지방 우정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지역마다 우정청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경인 지역은 경인지방우정청, 서울은 뭐 서울우정청, 그리고 뭐 전남우정청, 전북우정청 이런 식으로 우정청들이 쭉 있는데, 이 우정청들은 그 안에서 인원의 결의가 발생을 했을 때 수시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떴었던 인력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면요. 8급의 경우 응모 자격이 현 직급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자, 그리고 현 근무관서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 직급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8급이잖아요. 근데 8급을 단지 최소 6개월 이상
6개월보다는 더 많아야 되고 1년 6개월 이하, 1년 6개월보다는 적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8급을 단 지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6개월에서 1년 반, 요 기간 안에 딱 들어맞죠. 그래서 응모 자격에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 근무가서 1년 이상인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땡땡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우체국에서 일을 한 지 적어도 1년은 지나야지 청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건만 만족을 하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1차가 서류, 2차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서류라고 하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게 되는데 자소서를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쓰고 뭐 지원 동기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란이 있어요. 그럴 때 아무래도 뭐 다양한 자격증이 있다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쓸 말이 많다면 더 좋은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청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게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붙고 막 자격증이 많아야 붙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도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고 또 면접을 잘 보면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연수원 가기 전에 어디 갈지 발령이 나나요? 연수원 다녀오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발령을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연수원에 갔어요.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우정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5주 연수 과정이 있는데요. 그 5주의 연수 과정을 마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먼저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연수원에 갔다가 다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발령받아서 가게 될 우체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연수원을 그냥 먼저 갔다가 발령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발령을 받았다가 저처럼 연수원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발령은 정말 언제 날지 몰라요. 항상 대기를 좀 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뭐 일주일 전에 갑자기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합격을 하신 후에는 내가 언제 발령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업무 관련된 질문들 위주로 해서 제가 답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제가 답변 드린 거 외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